자, 그 다음에 372쪽에 6번에 입체 환지라는 얘기, 그 다음에 7번 토지 부담률이라는 얘기, 요거 좀 전해 넘어갈까요? 환지 중에서 여러분, 평면 환지라는 게 있고요. 입체 환지라는 게 있습니다. 평면 환지는 땅을 뭘로 준다? 땅으로 준다. 땅을 땅으로 주는 게 평면 환지죠. 입체 환지는 땅을 가진 사람이 뭘로 준다? 건물을 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건물의 일부를 주어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대지는 공유 지분을 줍니다. 공유 지분.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이 토지 면적이 너무 작다 또는 나 이 토지 대신에 건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이 땅 대신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또는 상가를 지어가지고 아파트라도 상가를 갖다 하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지의 공유 지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 환지는 땅을 땅으로 주는 것이다.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땅만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땅으로 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입체환지는 땅을 뭘로 준다? 건물로 준다. 땅을 건물로 해서 입체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평면환지, 입체환지. 그 다음 아까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방식이죠.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은 간보일인데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도시개발구역 지자는 지정권자 인정하게 되면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6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지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를 넘지 못한다. 단 지정권자가 인정하게 되면 60%까지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토지 부담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토지 부담률은 전체 토지 면적 있죠? 면적에서 보리지 면적. 보리지 뭐라고 해야 할까? 채비지. 플러스 공공. 시설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여기는 환지 계획구역에 전체 토지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전체 토지 면적이 100만 평이다. 보리지가 60만 평이다. 곱하기 100 하면 간부는 얼마? 60%가 되는 것이죠. 간부는 60%면 환율이 몇 퍼센트다? 40%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 있다면 이건 분자 분모에서 똑같이 빼주면 됩니다. 또 사업 시행자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됐죠. 자, 이러면 전체 토지 면적이 100만 평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이 100만 평. 100만 평인데 여기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된 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가 20만 평이다. 그럼 여기서 빼주고요. 60만 평에서 또 사업 시행이 무상으로 귀속된 20만 평을 빼줍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행자 무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면 그 무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은 어차피 분자 분모에서 똑같이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간보율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구역은 어떻게 지정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입니다. 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자, 도시개발 지정할 때 먼저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두 번째, 지정의 요청제도. 세 번째, 지정의 제한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정만 보도록 할까요? 지정은 누가 하느냐?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시도에서는 원래 우리가 시도에서 하면 5명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도지사.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도지사를 말합니다. 누가 빠졌죠? 특별자치시장이 없어요. 왜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없느냐? 특별자치면 지금 현재 세종시를 말하죠. 세종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신도시입니다. 아직 세종시는 지금도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ING형이에요. 이 세종시 내에서 세종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도시개발 지정권에서 세종시장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면 세종시가 빠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도에서 도시사를 말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지정하고 특별시, 광역시장이 지정하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 지정하고 도에서는 도지사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도지사 지정하는데 단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수원시장, 성남시장, 고양시장 이들은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적 지정권자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누구 지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것은 원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에서 도시가 지정했는데 예전은 국토교통부만 지정하는 게 어디다. 간단히 몇 가지만 적어볼까요? 첫째, 천재, 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경우. 이건 뭐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죠. 정부가 신도시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합니다. 두 번째는 요청이 있었던 경우. 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차. 여러분 관계 중앙행정기관차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누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사람이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제안한 경우. 제안은 비행정할 때 제안이라는 표현 쓴다고 그랬죠? 제안을 누가 하는가 여기서 나도 생략하시고요. 네 번째,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발견 누가 지정하느냐? 시도사태 도시장이라는데 국가가 도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든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었다든가 또는 제안이 있었다든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개발기획 지정 고시를 하겠죠. 고시. 그러면 고시는 항상 어떤 법적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고시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 얘기 중에 법적 효과. 먼저 여기에 갑, 을, 병 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저 토지가 수용방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저 토지가 수용당할 것이고 저들에게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들은 어때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투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이 개발구역에서 개발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단, 이 개발 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 이게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가 지정되면 신도시 지역 내에서는 일정한 개발 행위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그 개발 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유의하시 바랍니다. 또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일정 사실이 간주가 됩니다. 뭐가 간주되냐? 이제 기존의 농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제는 뭘로 바뀌냐? 첫째, 도시죠. 도시적이 자동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됩니다. 도시죠. 두 번째,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지구 단위겠고요. 지정고시가 간주됩니다. 무슨 얘기죠? 여기는 도시발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상생계획을 수립해놓고 상생계획에 맞춰서 개발하자는 얘기죠. 신도시가 지정되면 신도시는 대표로 그 지역의 브랜드 마크가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은 상생계획을 수립해놓고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신도시가 지정되면 크게 두 가지 법적 효과. 그 신도시 지정에서 일정한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그 개발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 용도지역은 어떤 지역이든 간에 전부 다 도시적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입니다. 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 그래서 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그 지역은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시가 간주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발구역은 어떻게 되는 개발구역? 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한번 볼까요? 개발구역 지정 절차. 지정 절차가 여러분 교재책 376쪽 나오는데 먼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지정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야 되는 재량상에 그리고 두 번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하느냐? 먼저 공고하고 공람하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그런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추가적으로 공, 청, 회를 거치합니다.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원래 공고, 공람 절차를 통해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추가적으로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 기억하세요. 개발구역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 공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없어요. 그리고 협의, 그 다음 심의죠. 협의는 누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겠죠? 심의는 어디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갖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 고시를 하죠. 어디다가? 공보 또는 국가일 때는 관보에다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공고, 공람, 공청회, 단 관계지방 의견 청취가 없다. 그 다음에 협의, 심의, 협의, 심의, 그 다음에 지정 고시입니다. 공간 지정고시. 그럼 지정고시 하면 최종적인 이 내용을 다시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키겠죠? 공람. 자, 이렇게 해서 도시발기를 지정한다.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청취, 관계지방 의견 청취는 없다. 협의, 심의, 지정고시. 앞으로 우리는 먼저 각종 위원회가 자주 나왔고, 위원회. 위원회는 우리가 법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가 나와요. 예를 들면 국토개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 주택법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주거정책심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위원회는 항상 두 가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하고 지방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여기서 중앙위원회는 항상 이건 국토부에 설치돼서 국장의 권한을 심의하는 겁니다. 국장. 지방도시는 다시 두 가지가 있겠죠. 시, 도 위원회 있고 시, 군, 구위원회가 있겠죠. 시도위원회는 누구? 시, 도지사의 권한을 심사하고요. 시군구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심사하겠죠. 그래서 항상 위원회 그러면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있고 지방에는 다시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가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래서 자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 시도도시위원회, 시군구도시위원회, 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시도건축위원회, 시군구건축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시도토지수용위원회, 시군구 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항상 위원회는 꼭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77쪽에 개발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총 3개 나옵니다. 첫째 개발계획, 두 번째 실시계획, 세 번째 환지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 아니면 개발계획에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지정권자. 실시계획은 이건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환지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게 되는데 이건 무슨 방식에서만? 환지 방식에서만 필요한 거죠. 내용은 뭐냐? 개발계획은 청사진입니다. 개발사업 전반에서 청사진, 이게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 환지계획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사업이 끝나고 나면 토지를 어떻게 돌려주자는 약속. 사업이 끝나면 땅을 어떻게 돌려주는 약속. 이 약속을 또 환지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죠. 개발계획. 그래서 개발계획만 좀 더 보충해 볼까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개발계획은 청사진이다. 한마디로 뭐다?
방향 설정이라는 얘기죠. 개발계획은 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을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건 투기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개발구역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디 신도시가 들어선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죠?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겁니다. 이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리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개발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통상 1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너무 올라버리게 되면 굉장히 사업시에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기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일 때는 개발계획을 지정한 후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으로 이건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 개발계획은 우리 국토개혁법상 광역도시계획이나 또는 도시, 군, 기본계획, 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건 우리가 앞에서 국토개혁법상 광역도시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의 청사진이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장기발전의 청사진을 계획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발계획은 그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이죠. 신도시를 개발한 청사진이기 때문에 이 청사진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당연하게 부합해야 됩니다. 개발계획이 무슨 계획에? 개발계획이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 개발기 복합도시 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소위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인근 도시의 배드타운이거든요. 배드타운. 배드타운이라는 것을 막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시가 한마디로 무슨 도시? 자족도시가 되도록 하자는 얘기죠. 자족도시. 그래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면 말이죠. 100만 평이에요. 우리는 신도시가 적어도 100만 평은 넘어야 보통 신도시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신도시.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한 면적이 100만 평 이상이면 그 도시가 주거, 교육, 위락 이와 같은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 개발계획. 그래서 개발계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개발구역에 제일 먼저 명칭, 무슨 개발사업의 명칭이라든가 또 뭐야?
계략적인 구역, 응? 면적이 나오잖아요. 면적, 사업 시행 기간,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 자,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여기가 무슨 신도시다, 면적은 얼마다, 시행은 언제까지 할 거다, 방식은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사업 시행자 누구냐 하는 것들을 보통 개발계에서 밝혀진다. 그래서 어떤 신도시가 개발될 때 그 신도시의 계략적인 청사진을 하고 싶으면 그 도시에 뭘 찾아봐라? 개발계를 찾아봐라. 그러나 개발계는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378쪽에 사업 시행자와 시행 방식이라는 얘기 나오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자를 한번 볼까요? 사업 시행자. 도시화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되느냐? 도시화 사업 시행자는 첫째, 이건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지정을 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권자 지정한다. 지정권자 누구죠? 도시개발계 지정권자. 이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총 우리가 12가지 정도 나와요. 12가지. 그런데 사업 시행자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우선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지정.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총 12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누군가를 우선 지정한다. 먼저 재량적 우선 지정하고 의무적 우선 지정이 있는데요. 재량적 우선 지정은 누군가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는 어떤 경우냐? 개발 계획을 전국적인 공모로 수립하는 경우. 선정된 응모자 있죠? 선정된 응모자. 응모자가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까지 갖췄다면 개발계획 청사진을 마련한 자가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응모자를 우선 사업 시행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죠? 왜? 청사진을 마련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우선 지정하는 경우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누구를? 토지 소유자나 누구를? 조합을 우선 사업시행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 지정하는데 누군가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다? 개발계획을 공모로 수립해야 되는데 공모에서 당선된 응모자가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 응모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환지 방식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누구? 토지소유자 조합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표로 이런 사람들이죠.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국가가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한 신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도 수 있죠. 공공기관은 정부가 자금을 전액 투자해서 만든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이 들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뭐뭐 이렇게.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가 자금의 일부를 투자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대표로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든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기 속하겠습니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이죠.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앞으로 사업시행자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누구도 사업을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이때 토지사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조합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설립해서 만든 조합, 도시개발 조합. 뭐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뭐 큰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 민간 사업 시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 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오시고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게 누구다? 이거는 행정 관청인 사업 시행자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겠습니까? 전부 비행정청인 사업 시행자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를 나눌 때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 중에서도 행정관청인 사업 시행자, 나머지는 비행정관청인 사업 시행자 이렇게 사업 시행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뭐냐? 환지방시입니다. 환지방시. 100% 환지방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을 한다면 100% 환지방시로 사업을 시행한다. 기억하세요. 100% 환지방시.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는 사업 시행자. 행정관청, 나머지는 행정청이나 비행정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정청이나 비행정청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크게 12가지가 있다. 근데 재량적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게 의무적 우선 지정은 2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에서 행정관청 사업 시행자. 나머지 전부 다 비행정관청 사업 시행자. 또 도시개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도시개발 조합은 전체 토지 면적 3분의 도시개발 조합은 전체 토지의 전부를 환지방시로 사업을 시행할 때만 사업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토지 소유자가 대단한 토지 소유자다. 아무나 되지 않죠.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 간단히 나눠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겹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